선생님, 저 사과 반쪽도 못 먹겠어요. 그거 먹고 혈당이 확 올라갈까봐 무서워서요. 당뇨 진단받고 나서 8년 동안 과일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손녀가 사과 깎아줘도 손도 안 대셨던 분이 계셨어요. 부산에 사는 76세 이화선 어르신. 당뇨 진단받고 하루 2번 약 챙겨 드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3주 전 그분이 절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디를 몇 알 먹었는데요. 혈당이 193에서 138로 뚝 떨어졌어요.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네? 과일 먹고 혈당이 떨어졌다고요? 그 말 듣고 솔직히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냐고요? 병원에서는 늘 말하죠. 과일은 당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과일을 먹고도 혈당이 안정되는 걸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돌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일은 단맛이 강해서 당뇨에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당뇨약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둘째, 똑같은 과일인데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른 이유, 그걸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셋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과일 섭취 4가지 실수,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과일 아직도 무서워서 피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두려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과일은 먹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 몸에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이룸 채널과 함께 과일로 혈당 낮추는 진짜 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왜 시니어들은 과일을 무서워하게 됐을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뇨에는 과일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과일은 달다. 달면 혈당이 올라간다. 혈당이 오르면 당뇨가 악화된다. 그러니까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자동으로 공식처럼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두려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생각해 보면요. 이 생각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과일은 당이 많긴 합니다. 특히 요즘 과일은요, 정말 많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50년 전 우리가 어릴 적 먹던 사과나 배, 그렇게까지 달지는 않았습니다. 사과는 약간 새콤한 맛도 있었고, 배도 단맛보다 시원한 맛이 강했죠. 그런데 지금 과일은 어떻습니까? 사과 하나만 봐도 당도가 16브릭스에서 18브릭스까지 올라갑니다. 예전엔 10브릭스면 단 사과였는데 지금은 기본이 15입니다. 당연히 더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혈당도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과일을 끊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계십니다. 과일은 당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일에는 혈당을 높이는 당분뿐만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식이섬유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까지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또 과일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변비가 생깁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드니까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과일을 끊으면서 따라오는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나쁘다는 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 먹었을 때 나쁜 겁니다. 과일은 먹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안정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혈당을 낮추는 과일이 있을까?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과일을 먹고 혈당이 뚝 떨어진 사례들,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들,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장. 과일을 먹고 혈당이 뚝 떨어진 시니어들의 진짜 사례. 여기서부터는 실제 어르신들께서 경험하신 생생한 사례를 통해 과일이 어떻게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은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2세 김복래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1년째 되시던 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포도만 봐도 무서워요. 달달한 건 다 피합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 전에 아주 소량의 블루베리를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정확히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블루베리 60g, 한 줌 정도였죠.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거 먹고 혈당 확 오르면 어쩌죠? 하지만 드시고 나서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해 봤더니 182였던 수치가 일주일 만에 141로 떨어졌습니다. 김 어르신이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진짜 희한하네요. 과일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이 내려가다니. 저 이제야 좀 마음이 놓여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충남 홍성의 71세 조원호 어르신은 사과 껍질째 먹기 시작한 후 8.1이던 당화 혈색소가 7.3으로 낮아졌고, 대전 서구의 67세 박명자 어르신은 포도를 껍질째 드신 후 식후 혈당이 220에서 160으로 안정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과일은 나쁘다는 말만 믿고 혹시 중요한 영양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과일을 피할 게 아니라 잘 먹는 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과일이 이렇게 혈당을 낮춰주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원리를 의학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3장. 과일이 혈당을 낮추는 과학적 이유.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이 많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자당 같은 당 성분들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과일은 혈당을 올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과일 안에 함께 들어있는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들이 이 당분의 작용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에서 젤처럼 부풀면서 당이 흡수를 천천히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분이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로도 확인됐고 세계적인 연구 논문에서도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20년간의 추적 관찰 연구에선 주 3회 이상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 발병률이 무려 33%나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보라색, 자주색 과일에 많은 천연 색소인데요. 우리 몸에서 세 가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근육세포가 당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둘째, 간에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셋째, 췌장을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세 가지 작용만 해도 웬만한 당뇨약 못지않은 효과를 갖습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우르솔릭 애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량을 보호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며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에 레스베라트롤, 자몽에 날린진,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도 모두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강력한 천연 물질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성분들이 대부분 껍질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먹거나 주스로 갈아 먹으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손실되거나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땐 껍질째, 통째로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또 하나, 과일의 혈당 지수는 먹는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밥에 들어있던 탄수화물과 과일의 당분이 합쳐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식사 30분 전에 먼저 드시면 위장에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 잡고 이후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과 실천해 온 방법이고 실제로 효과가 수치로도 드러난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과일을 내 몸에 맞게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떤 과일이 특별히 당뇨에 더 도움이 될까요? 사장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서 효과를 본 혈당을 낮추는 6대 과일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장, 혈당을 낮추는 6대 과일의 정체.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혈당을 낮추는데 특히 효과적인 과일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그리고 해외 논문에서도 증명된 6대 당뇨 과일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1.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의 힘. 블루베리는 혈당을 낮추는 대표 과일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당뇨 위험을 33% 낮춘 것으로 나왔고 실제 임상에서도 공복혈당 개선에 탁월했어요. 보라색 색소 안토시아닌은 근육으로 당을 끌어들이고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하며 췌장의 인슐린 기능을 도와줍니다. 추천 복용법 아침 식전 30분 블루베리 한 줌 60g 통째로 씹어서 2. 포도 껍질에 답이 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껍질째 안 드시는데 큰 실수입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추천 복용법 저녁 식전 30분 포도 15알 정도 껍질째 통째로 3. 사과 약이 된 과일. 사과 껍질에 있는 우르솔릭 애시드는 당뇨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강력한 성분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도와줍니다. 4. 자몽 췌장을 도와주는 과일. 자몽의 흰색 껍질층에는 날린진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활성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천 복용법 저녁 식전 자몽 반개 흰 껍질째 씹어서 5. 오디 숨은 보석 같은 과일. 우리나라 전통 과일인 오디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의 100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인슐린 감수성 향상, 간 건강 보호까지 3박자를 갖춘 과일입니다. 추천 복용법. 냉동 오디를 하루 2-3스푼, 식전 간식으로 섭취. 6. 배 루테올린의 역할. 배는 시원하고 달콤한 맛 외에도 루테올린이라는 성분 덕분에 염증 완화와 혈당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 껍질은 소화를 도우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추천 복용법 점심 식전 배 4분의 1개 껍질째. 이 6가지 과일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바로 껍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혈당을 잡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잘 고르고 잘 먹는 법을 실천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과일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4가지 황금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장 혈당 낮추는 과일 섭취법 황금 습관 4가지.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 경험에서 검증된 황금 습관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당화혈색소, 공복 혈당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1. 식전 과일 후식 말고 전식으로 드세요. 대부분 분들은 과일을 밥 먹고 나서 디저트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해줘서 뒤에 들어오는 밥이나 다른 음식의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일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밥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전식 효과입니다. 실천 포인트.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먼저 드세요.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배 4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2. 갈지 말고 씹어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그 순간부터 그건 설탕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씹지 않으면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소화와 흡수 속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 포인트. 과일은 꼭 껍질째 통째로 드시고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주스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생과일만 드세요. 3. 껍질째 드세요. 약은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은 지저분하니까 깎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든 포도든 진짜 약효는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릭 애시드, 포도 껍질엔 레스베라트롤, 자몽 흰 껍질층엔 날린진, 배 껍질은 소화를 도우며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껍질을 버리면 좋은 성분의 70%를 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깨끗이 씻는 건 기본입니다. 실천 포인트. 과일은 껍질째 드세요. 사과, 포도, 배, 자몽 모두 해당. 흐르는 물에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세척하면 안전합니다. 단, 두꺼운 과피의 파인애플, 키위 등은 제외. 4. 적당량만 드세요. 과유불급.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환자는 총당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 정량이 중요합니다. 적정 섭취량 기준 1회. 블루베리 한 줌 60에서 80g, 사과 반개, 포도 15알, 자몽 반개, 배 4분의 1개, 오디 냉동 2-3스푼, 하루에 2번까지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를 보고 조절하세요. 이 4가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타민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6장. 주의해야 할 과일들. 혈당을 오히려 높이는 4가지 과일. 당뇨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주의해야 할 과일을 아는 겁니다. 이 과일들만 잘 피하셔도 혈당이 안정되고 식단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듭니다.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신 과일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너무 익은 바나나. 갈색점 생긴 바나나는 피하세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나나는 익으면서 당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검은 점이 많고 껍질이 갈색으로 변한 바나나는 단맛은 강하지만 혈당도 확 올립니다. 익은 바나나 혈당 230, 약간 덜 익은 바나나 혈당 160, 같은 바나나인데도 70이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은 덜 익은 바나나만 소량 섭취하세요. 2. 말린 과일. 감, 망고, 건포도, 말린 무화과 등.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 당분이 농축돼 있습니다. 곶감 1개는 홍시 1개와 당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홍시는 1개면 배가 부르지만 곶감은 2-3개를 쉽게 먹게 되죠. 그러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무화과,
말린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간식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혈당 폭탄입니다. 3. 열대 과일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은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과일들은 원래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 과정에서 완전히 익은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나마 덜 익은 상태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4. 과일 주스 직접 갈아 마셔도 위험합니다. 시판 주스는 물론이고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갈아버리는 순간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만 남습니다. 흡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게다가 주스로 마시면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오렌지 한 개는 괜찮지만 오렌지 3개 갈아 만든 주스는 당분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똑같은 과일인데 왜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는 가장 똑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장. 똑같은 과일인데 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 나에게 맞는 과일 찾는 법.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괜찮고 어떤 사람은 확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개인 차이입니다. 1. 사람마다 장내 세균, 인슐린 분비 능력, 유전자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에게 같은 음식을 먹인 후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바나나 먹고 혈당이 확 오르고 쿠키 먹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쿠키 먹고 혈당이 급등하고 바나나는 괜찮았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구조, 유전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차이가 훨씬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맞는 과일을 직접 찾는 겁니다. 2. 가장 똑똑한 방법 먹고 재고 기록하라.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재고 기록하기입니다.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팔에 붙이면 실시간으로 혈당이 측정됩니다. 조금 비용이 들지만 한 달만 해도 정말 큰 데이터가 쌓입니다. 블루베리 먹었을 때 혈당 변화, 사과 먹었을 때 변화, 포도, 자몽, 빼, 오디까지. 매일 한 가지 과일을 정해서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드신 뒤 혈당 변화를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만의 과일 혈당 반응표가 생깁니다. 이걸로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알 수 있고 자신만의 과일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나만의 과일 지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 데이터를 통해 나에게 맞는 과일을 우선적으로 드세요. 반대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과일은 줄이거나 피하시면 됩니다. 5. 혈당 측정할 때 주의할 점. 선생님, 블루베리 먹었는데 혈당이 250 나왔어요. 혹시 과일 만지고 바로 손 안 씻고 재셨죠? 혈당 측정할 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손에 과일 당분이 묻어 있으면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측정 전 손 씻기, 마른 수건으로 잘 닦기, 2번 측정해서 평균값 잡기. 이렇게만 해도 훨씬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이 생각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당뇨 때문에 과일은 멀리해야 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피해야 할 적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과일은 가장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로 힘들어 하셨던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몸 전체가 훨씬 가볍고 생기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세요. 그 변화는 거창한 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 개,
저녁 전 블루베리 한 줌. 그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40년 동안 보아온 수많은 분들이 증명합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니라 습관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나도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 드셨다면 그것이 이미 건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저 김응식 한의사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